안녕하십니까, 최정윤입니다. 오늘은 5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주가에서 18포인트 하락한 3134포인트고요. 거래량이 7억 7천만 주, 거래량이 3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요. 빨간색, 파란색 비율을 보니까 비슷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너무 내려놨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소폭 하락. 반면 LG화학이 좀 상승했고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반짝했고요. 삼성물산은 보합인데 SK이노베이션이 플러스를 보였군요. KB금융 오늘도 상승했네요. 금융주 대단합니다. 아모레퍼시픽 1% 상승했고요. 삼성생명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예요. 금융주들이, 은행주들이 상승한다는 얘기는요. 경기가 하락하면 은행주들이 하락해요. 왜냐하면 경기 하락하면서 기업체 부도가 나면 은행주, 보증서준, 돈 빌려준 은행주가 타격받거든요. 은행주가 뜬다는 얘기는 지금 기업체 수익이 괜찮다. 빌려간 돈 이자는 잘 갚을 것 같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하고요, 대한항공, S오일 상승했습니다. 같은 테마주 개념으로 보면 좋아요. 쭉쭉쭉 한번 보겠습니다. 큰 특징들이 있었나요? 강원레드하고 두산중공업 상승했고요. 현대중공업주의자하고 현대건설이 또 상승세 보였고, 아모레퍼시픽도 상승했나 보죠? 아모레지가 상승한 거 보니까 뭐 전반적인 분위기 그렇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또 상승했군요. 호텔신라 상승했고요. 신세계도 상승했습니다. 거래량 상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특징이란 건 없겠죠. 근데 이걸 거래량 상위를 보면서 이 중저가주가 움직이는지를 잘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하고 이 중저가주들 상승하고는 어떤 흐름 맥락이 있느냐. 우리가 부동산을 보더라도 그 주식 예를 드는 것보다 부동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래요. 제일 처음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강남 지역 아파트값, 고가 아파트 가격들이 먼저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풍선효과라고 그러죠. 그 강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 뭐 용산이라든가, 뭐 마포라든가, 여의도라든가, 목동이라든가 등등등 지역에 그 고가주 내지 중가주 아파트들이 움직이겠죠. 그러다가 돌고 이제 상계동 사는 분들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계동이라든가 저기 이제 강북 지역, 그 노원구라고 할까요? 그쪽 지역에 이제 좀 저가, 소형평수 저가주들 아파트까지 상승하게 되면 한 바퀴 순환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고가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가주, 뭐 중가주, 그 다음에 이제 저가주로 상승하면 한 템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 거래량 상위를 보면서 지금 이 저가주들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 보게 되면 이가 현 장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인지 아직 아닌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해 보려고 한번 보는 것입니다. 투자자를 봤나요? 개인이 7,100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6,000 매도, 기관이 1,400 매도했습니다.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하고 은행이 좀 매도를 했고요. 연기금이 모처럼 64 매수했는데요. 이러다가 또 1,400도 매도하겠죠. 뭐 60몇, 100몇 매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올라가는 것 같으면 또 갖다 패대기 칠지 모르겠네요. 연기금 동향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업종 차트에요. 종합주가 있습니다. 오늘 하락했어요. 외국인이 팔았어요. 전일 미국 시장이 상승했는데 왜 우리 코스피를 외국인들이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매수할 걸 기대했는데 팔더라고요. 미국 경제가 좋은데 잠시 멈추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락했으니까 하락과 상승과 하락이 지금 엇박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근데 좀 슬픈 건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게 가장 슬픈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억 주 정도는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4월에 비해서 5월달 거래량이 좀 감소하는 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MACD 지표고요. 소나는 지금 약간 코는 좀 네, 핑크빛 아래로 지금 살짝 코를 받고 있죠. 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거 봐서는. OBV 차트를 제가 또 보는데요. 오늘 시점이 이 정도예요. 오늘 시점이 쭉 보니까 아직까지는 높아요. 뭐 주가 지수가 고점 대비 3% 하락했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금 아파서 그런지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에너지는 좀 분산돼 가는 것 같으나 전체적으로 뭐 하락이다, 상승세가 이어진다, 뭐 하락으로 반전됐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현 시장 가지고는. 네, 아직까지는 에너지만 살짝 분산되고 있는 거 아니냐,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해외 시장도 한번 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뭐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상승할지 하락할지 좀 관심 있게 보자고 했어요. 상승세를 보이길래 좀 기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서 이 양선과 맞받아치는 음선이 나오면 좀 조정이 길어지면서 1, 2주간, 2, 3주간 조정 거치지 않겠나라고 봤었는데 또 금요일날 좀 올라붙였어요. 올라붙이면서 끝나가지고 모양은 오히려 밑에 긴 꿀이 달면서 발상해가지고 오히려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 10주 이동 평균선 또 살짝 지지받고 올라간 모양이 괜찮아 보입니다. 오히려 조정받은 게 더 예뻐 보이기도 하고 거래량도 증가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뭐 이번 주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미국 다우지수 봐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MACD 탄탄하고 있고요. 소나가 지금 강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어요. 괜찮아 보여요. 뭐 일봉 차트도 제 개인적인 견해는 요 사이에서 좀 머물지 않겠어요? 거래량 감소하는 거 봐서 직전 고점 강하게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직전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는 요 정도. 네. 아직까지 소나도 살아 있고요. MAC도 아직 뭐 살짝 꺾이긴 했으나 뭐 지표들이 꽤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는 게 좋겠죠. 좀 횡보하지 않겠나 이번 주. 그때하고 뭐 저점 깨고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종합주가지수 살펴본 거죠? 그죠? 크게 나쁠 건 네, 없어요. 주봉 차트도 MACD는 내려가고 있지만 지금 소나 차트가 핑크빛을 위에서 머물고 있고요. 이런 패턴 보여줍니다. 뭐 이번 주에 큰 변화는 없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트 봐야죠. 현대차를 이렇게 많이 갖고 계셨나요? 가격대가 부담이 없었죠? LG화학 같은 거 100만원 사는 것보다는 현대차 20만원대 사는 게 부담이 좀 덜 갔었나요? 현대차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3만원대가 과연 어떤 가격인가 봤어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분산되는지 상승하는지 소나 차트 뭐 큰 특징 없고 MACD라든가 소나는 뭐 큰 변화가 없죠. 이 정도면 소나는 이때부터 계속 매도신호 나왔어요. 이때부터 이때가 3월 초부터 이때부터 계속 매도신호가 나왔습니다. 이때가 고가는 23만 7천원 대략 한 23만 5천원 정도죠. 이때부터 매도신호 나왔고요. 근데 OBV 차트를 제가 좀 많이 에너지 분산되지 않았나 라고 봤는데 OBV 차트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괜찮아요. 네. 25만원대 24만원대보다 오히려 지금 OBV 고점이요, 저 현재 가격이 오히려 위에 있어요. 이 가격도 위에 있어요. 은근히 이게 에너지가 좀 축적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현재 OBV는. 그래서 이게 삼성차, 현대차, 네, 그 OBV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서는 썩 나쁘진 않아요. 예. 소나가 조금 매도신호 나서 그렇지 OBV는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OBV가 에너지가 지금 축적되고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3만원 가격대가 봤더니 이 정도가 23만원이죠? 이 정도. 그렇죠?
이게 이때부터 23만 원이더라고요. 현재 가격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때 25만 원대 좀 사셔가지고 마음이 아프신 거죠? 25만 원대 이 정도에 사신 겁니까? 이때 27만 원 이때 사셨나요? 27만 원대? 6만 원, 7만 원? 이때 샀었으면 주식하지 마세요. 25만 원대, 4, 5만 원대까지는 이어가겠는데 이때 샀다는 얘기는 왜 그랬어요? 어쨌건 23만 원 가격대가 썩 크게 손해본 가격은 아니지 않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비브 보니까 좀 더 희망이 생겨서 하는 얘기예요. 이왕 보니까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한번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예요. 이 종목이 92만 5천원 요 가격대인가요? 맞죠? 92만 5천원? 네. 이 가격 깼다가 되돌림 줬다가 되밀리고 다시 한번 반등 줬다가 다시 되밀리는 이런 패턴들이죠. 얘는 보니까 OBV를 보니까요. 여기죠? 다 깨고 내려갔어요. 네, OBV가 진짜 안 좋습니다. 이건 에너지가 이제 확실하게 분산되고 있구나 라고 보는 게 좋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21선 그 녹색선만 지켰어도 참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21선 깰 때 그냥 깬 게 아니라 그냥 투매 꼼짝마 그냥 패버린 거죠. 그때는 이제 되돌림 줬을 때가 이제 매도 시점이 아니었나라고 판단되는 거죠.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요 차트가 잘 맞아요. 그걸 기억했다가 다음에는 그렇게 매매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 건데요. 사람들이 이번만큼은 아니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이번만큼은 로또 복권 당첨되겠지. 지난주에는 뭐 500원도 5천원짜리도 안 돼, 1000원인가요? 1000원짜리도 안 됐는데 이번 주에는 되겠지라는 어떤 기대감 있잖아요. 막연한 기대감. 월요일이니까 또 하나 살 때가 됐군요. SK 하이닉스예요. 고점이 쭉 높아가고 있고, 네, 고점이 이제 낮아지는 오늘 뭐 여기까지 왔네요. 반등 다음 반등하면 나올 줄 알았더니 최소한 12만 5천원 11선까지 반등 기대했는데 거래량 보니까 그냥 턱없군요. 이게 네, OBV 보니까 에너지 분산이 참 많이 된 것 같아요. NC소프트 안 가지고 있겠죠. SK 하이닉스 얘는 뭐죠? 얘도 둥그런 건가요? 네, 그냥 투매에서 떨어지는 이런 패턴들입니다. OBV도 그냥 뭐 완전히 얘도 이때를 깨고 내려가 버린 이런 패턴들이죠. 이때쯤에. 그쵸? 요 가격대부터 본격적으로 네, 지금 에너지 분산이 확실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버티고 있죠? 위에서 잘 버티고 있어요. OBV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 위에서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죠? 오히려 뭐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도 지금 거의 비슷한 OBV 수준이라고 보여지네요. 오히려 에너지가 이 정도면 축적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한 번 더 돌파 시도하겠다는 그 분위기예요. 이거 봐서는 뭐 MACD라든가 뭐 소나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모양새고요. OBV 이거 봐서는 한 번 더 도전할 것 같은 에너지가 전혀 분산되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되게 좋습니다. 직전 고점 못지않은 지금 OBV 수치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한번 도전할 것 같습니다. 이때 한번 기대했었는데 한번 밀렸었죠.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네. 20만원 안 깼니 하고 구박했던 종목이에요. LG전자 OBV가 많이 좀 내려와 있죠. 분산이 좀 되고 있죠.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얘는 참 거래량이 이게 고점대에서 많이 없어가지고 참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종목인데 특히 4월달에 거래량이 꾸준히 유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반등 나올 걸 기대했었는데 그냥 밀려버렸어요. 거래량 오히려 5월달 되면서 이 정도면 4월 이후에서 줄어들고 있는 거죠.
MACD 소나까지 지금 코를 박아버렸어요. 얘도 이렇게 높은 건 아니고 이 정도면 예, 에너지가 많이 분산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KB금융인가요? 얘는 금융주가 진짜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융주들이 먼저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좀 내려올 것 같은데 또 버티고, 내려올 것 같은데 버티고. 근데 요거 모양은 썩 좋은 건 아니네요. 작은 우산형을 만드네요. 우산같이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55,000원까지 올 것 같은데. 그냥 금융주 동향만 보십시오. 금융주가 언제 뜨는지 한번 보시고요. 근데 가을에 찬바람 불 때 상승하려면 지금 좀 쉬어줬다 가야지. 지금부터 이렇게 떴다가는 찬바람 불 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좀 쉬어야죠, 지금은. 기아차입니다. 현대차랑 비슷한가요? 그렇죠? 크게 현대차보다는 좀 한 발 좀 늦죠? 네, 한 발 늦은데 MACD는 좀 살아있으나 소나가 지금 이때부터 매도 신호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글쎄 관망하는 분위기다라고 봐야 되겠죠. 중립적인 분위기,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것이 하고 그런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 같죠. 애매모호한 그런 모양새죠. 근데 현대차가 살아가면 같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여기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기만을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낙폭이 큰데요. 여기서 툭 무너지면 또 여기까지 또 올 거 아니에요. 슬픈 이야기죠. 그런 게 8만원 안 깨지기만을 기대해봅니다. 삼성전자 79,600원인가요? 지난번에 이번에 댓글에서 어떤 분이 질문 주셨더라고요. 얼마에 팔아가지고 더 하락하면 살까요? 그거 진짜 누구나가 다 고민하는 사항들인데 그것도 진짜 위험한 스킬이에요. 진짜 위험한 스킬입니다. 기술이에요. 그거 안 돼요. 왜냐면 내가 10만원에 9만원에 샀어요. 9만원에 샀는데 그 다음 예를 들어서 83,000원에 내가 손기량 쳤습니다. 83,000원에 내가 스탑하고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한 7만원 가면 살려고. 그래서 8만원에 손해보고 팔았어요. 9만원 샀는데 83,000원에 손해보고 팔았어요. 근데 얘가 진짜 예상한 대로 하락했어요. 7만원까지 하락했어요. 그러면 그때 사야 되는데 안 산다고요. 못 산다고요. 왜 더 빠지게 되는 거죠. 진짜 그래요. 저도 다 해봐서 그래요. 더 빠져. 그러다가 휙 올라와 버려요. 내가 팔았던 종목은 왜는 올라간다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잘 올라오는지. 내가 팔았던 83,000원을 그냥 지나쳐 버려요. 하다가.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예측대로 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식시장은. 어쨌거나 삼성전자, 이동평균선들이 다 지금 모여있네요. 이거 뭔가 한번 사고는 칠 것 같은 그런 패턴들인데 다 뭉쳤잖아요. 이렇게 이격이 크게 벌어졌었는데 1월달만 돼도 이격이 이렇게 크게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다 뭉쳐버렸잖아요. 이게 뭔가 나오죠.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근데 지금 종합주가에서가 지금 3,000포인트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 봐서는 여기서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기금만 안 팔면 걔들은 왜 파는지 내가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인지를 진짜 모르겠는데 또 오비부에서는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지만 어쨌건 연기금만 올라가는 종목 톡톡 건들지만 않으면 그 두더지같이 고개 드는 놈마다 톡톡 때려버리면 분위기 진짜 안 좋아지죠. HMM입니다. 그래도 봐야죠. 이 종목 오늘 3일 연속 하락인가요? OBV도 아직까지 나쁘진 않죠. 하락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이때 저점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좀 비슷한 양상인가요? 비슷한 양상입니까? 비슷한 가격인가요? 아직까지는 중립 정도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근데 어쨌거나 음선 3개 나왔다는 것은 좋은 신호는 아니죠. 이게 아직까지 뭐 흑운용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음선 3개 나왔다는 것은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 정도 양선 3개를 좀 그대로 받아먹은 거잖아요. 6개를 결합하게 되면 오히려 꼴이 길게 단 패턴 나온 거거든요. 3개 맞받아친 모양. 감히 함부로 제가 거론할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순이익이 뭐 1조 벌었다는 기사도 제가 봤어요. 삼성전자 10조 원 버는데 이번에 현대상선이 뭐 순이익 1조인가 벌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기사가 나오면, 그런 기사가 안 나왔을 때 뜨는 건데 그런 기사가 이제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나올 때가 물론 됐어요. 근데 이미 순이익 같은 거는 이미 4월 달에 그 주총 때 이미 다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와서 5월 달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왜 하나요? 오래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거나 호재성 재료가 나온다는 거는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미리 다 반영돼 있었거든요. 하나솔루션이군요. 이거 5만원인가요? 네, 5만원 이 종목이죠. 외국인 매수했던 이런 시점, 이거 뭐 5만원은 당장 힘들겠죠?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위기. MACD 그 소나도 이때부터 이제 고개를 좀 떨구고 있는 이런 모양새죠. 이때부터 떨구고 있고, OBV는 오히려 생각외로 잘 버티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근데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주가 고점 낮아지듯이 OBV도 고점도 차츰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좋습니다. 뭐 상승 하락, 이 상태에서 상승 하락을 말하긴 뭐하지만 에너지는 분산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아모레 퍼시픽이 오늘 좋았기 때문에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코로나가 곧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MACD 좋고요. 소나 지금 계속, 소나가 언제부터 매수입니까? 이 정도면 뭐 작년 10월 달서부터 계속 매수 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늦어도 한 11월 초부터는, 이때부터 15만원, 16만원 때부터 지금까지 소나는 계속 매수 신호예요.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상승세 지속되고 있고, OBV도 보면 좀 줄기차게 상승하고 있어요. 줄기차게. 저점들이 전반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쵸? 이 정도면 지금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은 거겠죠. OBV 괜찮습니다. 네. 이거 봐서는 이 아모레 퍼시픽은 차트 모양이 좋아서 본 건데, 처음에 그 KB금융하고 아모레 퍼시픽이랑 아마 같은 시점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차트 모양이 좋아가지고. 물론 둘 다 잘 가요. 근데 KB금융은 좀 무시했던 게, 은행주 무거운데 봄철에 움직이지? 라는. 근데 이제 경제가 좋아진다는 건 제가 좀 등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모레 퍼시픽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뭔가 코로나 이후를 미리 대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싶어져요. 건설주황 볼게요. 현대건설도 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신 거겠죠? 이거 봐서는 뭐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아요? 500V 정도면 괜찮죠? 소나도 아직까지 일봉 차트죠? 소나도 아직까지 3월 말서부터 지금 매수 수를 나와서 소나 차트 계속 움직이고 있고, 뭐 MAC들은 뭐 왔다 갔다 할 것이고요. 이 정도면 괜찮죠? 이게 축적돼서 올라가느냐 빠지느냐 이제 뭔가 수렴하는 모양새 보여주는 것 같죠? 올라갈래 빠질래 이런 양상인데 빠지게 하겠어요? MACD고요, 소나고요. 다 살아있잖아요. 뭐 누가 이렇게 막 금매 이렇게 막 내놓지 않았으면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패는 거거든요. 기관이 의도적으로 패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수익률 좀 나는 것 같으면 그냥 패버리고 자기네들 이익 실현하는 거죠. 또 올라갔다 놓으면 또 패버리고 이익 실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좀 기분 나쁜 거죠.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뭐 직전 고점에 비해서 뭐 크게 하락한 것 같지도 않고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21선, 11선, 5일선 뭉쳤는데 지금 21선 지지받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괜찮습니다.
GS까지 볼까요? 지금 현대건설을 못 따라가면서 모양은 비슷하게 등락은 같이 거듭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들이죠. OBV도 조금 낮아지고 있고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삼성 현대건설에 비해서는 모양이 좀 넘버 2답게 넘버 1을 능가하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네요. 전반적인 순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건설주가 거기에 지금 편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철강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물류 관련주라든가 순환 상승하는데 지금 건설이 거기에 편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LG화학 오늘 많이 상승했죠? LG화학입니다. 작년에 누구나 다 그랬을 거예요. 기사 보면서 전기자동차 이 충전기 보면서 한번 사고 싶다 사고 싶다. 네, 돈이 없어 못 사죠. 사고 싶죠. 지금 1월 달에 비해서 100만원 찍고 지금 86만원까지 왔군요. 아마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이 종목은. 이건 뭐예요? 긴 장대 음선 다음에 까마귀 3마리가 있나요? 어허, 이거 뭐 내일이나 한번 반등은 나오겠네요. 90만원까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여기서 이 장대 음선이 또 한번 툭 떨어질까요? 한번 왔다가 갔겠죠? 재밌네요. 차트 모양이 형 두드려 펴고 난 다음에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모양새 같지 않나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OBV 차트 내려가고 있죠? 전반적으로는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요거 보니까 한 번은 반등이 나올 것 같으네요. 까마귀가 지금 밑에서 위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 모양새. 손은 아직 살아있는데 MACD는 지금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큰 변화가 뭐 있겠습니까? 크게 올라간다라든가 뭐 크게 빠진다라든가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삼성 SDI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형주 같은 것들은 요 참 21선 지지받고 다 올라가고 있고 또 21선 지지받고 쭉 올라가고 있고 21선 깰 때 팔아주고 하면 참 좋은 그런 패턴들이잖아요. 한 81만원 장중 고점 81만 8천원 지금 21선 깰 때 그때 가격이 77만원이니까요. 고점 대비 대략 한 5%밖에 안 빠졌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따라가도 참 좋은 거예요. 21선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따라가도 좋은 거예요. 40만원부터 따라가도 80만원까지 21선 위에서 그래서 21선 깰 때 팔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이죠. 올라가다 21선도 저항받고 꺾이고 있고 이럴 때 20선 깨 올라가는 거는 이럴 때하고 이럴 때랑은 다르죠. 그렇죠? 이런 상승하고는 거래량 증가하는 상승 추세 때고 이건 이제 조정받으러 내려가는 시점이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 모양을 많이 눈여겨 보시고요. 이런 대형주들은 21선 전략을 보시면 좋고 중소형주들은 이제 5일선, 11선 보시는 게 참 좋고 여러분들이 차트 모양을 보면서 그런 걸 한번 느껴보세요. 이건 지금 61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쭉 내려가나요? 완전 여기서 눌러버리는 건요. 61선에서 목을 눌러버리니까 기분 나쁘죠. 머리를 탁 누르고 고개 못 들게 하니까. 삼성 SDI, 셀트리온 은근히 또 셀트리온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셀트리온 얘기 많이 하고 또 백신 얘기 하면서요. 우리나라는 왜 백신을 안 만들어? 뭐 이러면서 작년에 뭐 셀트리온에서 뭐 누가 만든다고 했잖아. 뭐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저도 잘 모르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을 꺼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가 셀트리온 어떻게 알아? 이렇게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네. 이날 공매도 맞은 날이죠. 올라가 줘야죠. 공매도한 사람들. 그 돈 많은 타짜들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야죠. 그날이 바닥이었나요? 괜찮아 보이죠? 단기적으로는. 그 타짜들이 한번 공매도를 더 때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여겨보세요. 저도 공매도 맞은 종목
공개적으로 공매도 받은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저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 요 모양 자체는 좋아요. 요 자체만큼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 요 모양만큼은 참 좋아 보여요. 예. 바닥 칠 때 거래량 증가해주고 올라가는 모습이 참 좋아져. 이제는 이제 거래량만 증가해주면 더 좋지 않겠어요? 타짜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아이고 오늘 반등을 했는데 큰 의미는 없네요. 이것은 빠지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군요. 낙폭하다에 따른 잘 변동하면 나오겠죠?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이 정도면은 한 반등 정도 의미 없는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 아, 삼성물산 오늘 보합이었나요? 아까 플러스였지 않았나요? 보합이었군요. 상승세로 봤는데 전일 크게 상승했고 오늘 보합이군요. 이거 한번 더 뭐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OBV가 아주 요 횡보하는 상황에서 그 4월 중순경부터 지금까지 한 달 가까운 횡보세를 보이는 동안 14만원 고점으로 횡보세를 보이는 동안 OBV는 올랐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올랐었죠. 이때 두 번의 고점이 있었는데 이 두 번의 고점보다 지금 고점이 높아요. 이거는 알게 모르게 에너지를 지금 뭔가 축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량도 지금 이 정도면 이때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얘는 한번 뜨겠네요. 삼성물산은. 네, 이거 봐서는. 그리고 이때 요 가격대가 지금 이 가격대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이때 요 물량들이 많이 터져 나왔지 않았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때가 지금 한 달, 두 달, 석 달이니까요. 신용 물량은 다 털렸고요. 연장하지 않은 물량들만 연장하지 않은 물량들은 다 털렸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봐서는 한번 뜨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장대 양성 같은 걸 한번 더 기대를 해봅니다. 시점 고점 한번 돌파해주는 종목도 나오면 좋죠. 그러면 얘는 이제 물류주가 되는 거예요. 물류 관련주가 돼버리는 거죠. 삼성물산이면 이제 삼성의 그룹의 그 무역주. 예전에 삼성물산이 또 자동 그 건설도 했었었는데요. 지금은 아마 무역만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한번 갈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저한테 예전에 아픔을 준 종목이거든요. 애증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SK, 어떤 분이 SK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이 종목이 참 둥그렇게 빠졌네요. 방글에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안 들으셨나요? SK. 이것만 봐가지고는 삼성물산하고 SK하고 또 다르지 않아요? 얘는 둥그렇게 해서 고점이 낮아지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고점 높아지고 저점 높아지고 저점 높다가 이제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고 모양이 안 좋죠. 또 질문 됐는데 좋다고 말해야 됩니까? 횡보세라고 봐야겠죠. 횡보. MACD, 소나, 네. 근데 요 정도면 직전 바닥권 내에서 지금 고민하는 단계 아닌가요? 얘랑보단 지금 비슷한 수준인데 OBV도 비슷한 수준에 와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때 고점에 비해서 지금 한참 낮은데, 가격은 낮은데, OBV는 비슷한 또 입장에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모양 자체는 안 좋으나 에너지가 이렇게 분산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정도 선에서 좀 멈춰주기를 당분간 좀 시간적인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얘도 내려왔다가 그래도 세 칸이면 내려온 거의 절반은 반등을 준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하락폭 6칸 내려왔다가 3칸 반등했고 하락폭 절반은 반등해놓고 지금 조정을 치고 있는 그런 종목 같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한 종목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종목 같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삼성전기요?
삼성전기 참 모양 삼성전자보다 낫다 그랬더니 삼성전자는 누가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삼성전기는 관리를 안 해버린 것 같습니다. 안 좋죠. 지금 뭐 MAC도 다 이렇게 OBV도 지금 깨고 내려왔고 이때부터는 이제부터 반등 나온다면 닥폭 과다에 따른 자율반등 정도 아닐까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한항공 했고요. 하나솔루션도 했고요. 카카오. 저도 궁금해서 보는 거예요. 카카오. 뭘 더 미련 갖고 있을까요? 액면 분할 때문에 기대를 해서 올라왔으면 됐고, 액면 분할한 다음에 한 2번 정도 또 기쁨을 줬으면 됐죠.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재료가 있나요? 삼성중공업, 뭐 두산중공업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대제철 얘는 또 왜 밀리나요? 철강주가 오늘은 다 또 식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까 거래량 상위에 보니까 알루미늄까지도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철강주가 또 쉬었나요? 네, 많이 빠졌네요. 직전 고점 깨고도 올라갈 것 같으니 나흘 연속 장대 음선이 나오래요. 나흘까지 빠졌다는 얘기는 썩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내일 그 21선 지지를 한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탈해 나가면 답이 없죠. 그렇죠? 21선 깨지 않기만을 기대해 보는데요. 이 정도 아직까지 뭐 하락이란 말은 없습니다. 하락은 아니고요. 저점은 비슷한데 오히려 더 고점은 높아요. 네. 이때부터는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은 좀 내려왔으나 뭐 내일 정도 반등이 또 나와준다면 또 직전 고점 언저리 한번 가지 않을까요? 주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나요? 아직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잠시 이런 조정 과정 거치는 이런 단계로 보시면 좋겠네요. 네. 정주영 회장이 가장 아꼈던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철강의 중요성을 자동차라든가 뭐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현대전자, 현대중공업, 대한민국 기간산업 발전에 현대가 없어서는 안 되죠. 현대제철까지 했으니까요. 다 가지고 있어요. 현대항공만 없어요. 다 가지고 있는 대단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밑에 직원들이 정주영 회장의 뜻을 잘 못 받아들인 거죠. 밑에 직원들이 그래도 뭔가 재무구조 상태를 잘 살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비유만 맞춘 거죠. 아닙니다.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통신 3인방 한번 보면서 통신 3인방 0176 아까 올라갔다는 얘기가 안 보이던데요? 오늘 SK텔레콤이 또 크게 얘는 한번 빠지면 이렇게 험하게 빠집니까? 그렇죠? 가격은 많이 떨어뜨려 놨는데 오히려 OBV는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이 정도면 직점 저점 깼을 것 같은데 주가는 직점 저점을 깬 것 같은데 OBV는 직점 저점은 높잖아요. 지금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는 거예요. 네. OBV 차트에서는 지금 아직 하락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이건 조정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좋겠네요. 조정이다. 21선까지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뭐 내일은 돌아선다고 보는 게 낫겠죠? 이거 깨버리면은 OBV를 배신 떠는 거 아닌가요? 요가 그때는 언제든지 다 보지 않을까요?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갖다 놓고 패는지 모르겠어요. 연기금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뭐 아직까지 저는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지금 조정이 좀 길어진다라는 의미로 보고 싶습니다. KT예요. KT는 오늘 소폭 돌아섰나요? 네, 소폭 돌아선 걸로 보여집니다. OBV 뭐 강하게 지금 뻗어가고 있죠? 소나도 그렇고 MAC도 그렇고 지금 지표들은 괜찮아요.
네, 이건 뭐 주봉 차트, 네, 지표들 괜찮습니다. 지난주 거래량 좋았고요. 네. 그 다음에 넘버 3 봐야죠. LG U 플러스인가요? 도합이군요. 넘버 1만 좀 오늘 좀 하락했지. 넘버 2, 3 괜찮아요. 통신 3인방은 뭐 분위기상 나빠 보이지는 않죠. 그것도 뭐 조정이었다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하락을 위한 조정은 아닌 것 같고요. 네이버 왔으니까 네이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모양이 안 좋았거든요. 네, 역시 안 좋죠. 네, 뭉쳐있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그 되돌림, 네, MACD 봐도 이미 추세는 깼고, 이렇게 보지. 깼고, 에너지 분산됐고,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물류 관련주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조금씩 등락이 엇갈렸죠. 지난주 한 3일 빠지고 오늘 또 돌아서고 21선 지지받고 내일 상승해 준다면 21선 지지받고 올라갔다라고 또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겠죠. 마치 지난 3월 24일처럼 그렇죠? 21선 지지받고 올라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또 보겠습니다. 그때보다는 뭐 지금 거량이 좀 더 좋아 보이네요. OVV도 뭐 아직까지는 네, 하락한다는 신호는 없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가 올라가고 있죠? 뭐 실적력이 나오던가요? 인터넷에 유튜브다 보니 유튜브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가끔 제목을 제가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다음 검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런 것만 또 눈에 보여요. 네, 증권맨들은 어쩔 수 없어요. 생활 자체가 등산을 가도 등산 가는 모습이 꼭 주가 움직임 같아요. 올라갔다 결국 내려오잖아요. 그 자리 그대로. 인생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섬 게임. 올라갔다 그대로 내려와요. 게다가 멀리 산을 보게 되면 산이 오르락내리락 뭔가 산등성이 보이잖아요. 산 기슭이 보이잖아요. 꼭 주가 그래프 같이 보여져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리고 막바지에서는 또 경사가 또 커지잖아요. 막바지 경사가 커졌다가 또 내려올 때는 또 역시나 처음에 스타트는 경사가 강하게 또 내려오잖아요. 마치 한라산처럼. 현대중공업 지주인가요? 이것도 모양은 참 더럽네요. 이렇게 둥그렇게 뭐가 만들어가지고 네. 조정이라고 좋게 봐야 되겠죠? 조정을 좋게 받아준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MACD 봐서는 뭐 아직 꺾인다라는 건 없잖아요. 조정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이 과정이. 모양이 좀 이렇게 둥그렇게 나가니까 그렇지 아직 확인된 건 아닌 단계고요. 21선까지 지지받을 수는 있겠네요. 042660 대우조선해양이에요. 다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이게 조정을 하고 예쁘게 봐야 되겠죠. OBV가 뭐 하락으로 반전됐고 에너지가 분산됐고라는 걸 확실한 건 없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21선 지지를 받고 올라가지 않겠니? 뭐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물론 11선 깼기 때문에 혹시 그동안 갖고 있던 사람들은 지난주 11선 깼을 때 또는 11선 근접했을 때 혹시 일부 매도 한 30 내지 40%는 매도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동안 이때 사가지고 수익률 낸 사람들은 5일선 깰 때 못 팔았다 하더라도 11선을 깬다면 팔아보는 것도 괜찮았지 않았겠니? 라는 거겠죠. 근데 21선 왔을 때 또 한번 사보는 거죠. 샀다가 21선 반등하고 4만원까지 올라갈 걸 기대하고 34,000원 샀는데 만약에 34,000원 깨고 내려가면 33,000원에 팔아야죠. 그게 주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로 하면 슬픈데 제가 말한 대로 하면 참 잘하는 거죠. 다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네, 현대미포조선도 비슷한 모양새네요.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 조정을 또 받아줘야 또 새로운 손님이 또 생기죠.
한 사람이 계속 올라갈 수 없잖아요. 주인이 계속 바뀌면서 올라가야 되죠. 선바퀴 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올라가면 언젠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산 사람들은 터지는 폭탄 잡은 거죠. 알고 하셔야죠. 현대 대한항공 할 때 그때 진에어도 한번 질문 주신 것 같아서 메모가 돼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대한항공이랑 같이 움직여서 더 좋네요. 네, 더 좋았네. 많이 또 올라갔네요. 그 뒤로도. 그러니까 진에어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 오비브이 보세요. 이게 강력하게 올라가잖아요. 에너지가. 뭐 MACD, 소나 강력하게 올라가잖아요. 이때부터 소나도 살아있고요. 오비브이 보세요. 강하게 뻗는 거. 에너지가 팍팍 느껴집니다. 상승 추세가 더 간다고 봐야 되겠죠. 출렁출렁. 네. 지금 항공물류 때문에 그런 걸로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항공물류. 왜 분위기가 탔구나. 물류가 한번 분위기 탔구나. 물류 산업이 좋구나. 라고 보여주겠죠. S오일이에요. S오일. 얘도 뭐 괜찮네요. 지금 철강제하고 석유화학 제품들이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실어 나르는 게 이제 해운업들이죠. 얘네들은 실어 나르는 게 해운업이죠. 한국은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물건을 팔려면 비행기 아니면 배를 타서 움직이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제 북한 통해서 트럭으로 움직일 날도 머지않아 오긴 하겠으나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 본 것 같은데요. 더 할 종목이 있나요? 예전에 할 때는 1시간씩 했었는데 이제는 1시간이 안 가네요. 왜 그러지? 누가 CJ도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럼 CJ 한번 제가 검색해서 CJ 코드번호를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J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제가 요새 조금 바빠요. 네, 요새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CJ 코드번호가요 001040. 질문 주실 때 코드번호까지 쳐주시면 너무너무 올라가고 있나요? SK 생각했었는데 CJ 올라가고 있나요? 이거 뭐예요? 얘는 얘는 2월달에 뭐하고 빠졌나요? 얘는 이거 주봉부터 보겠는데요. 이거 1월달에 고점 치고 얘는 그동안 쭉 조정 거치고 온 거군요. 이 OBV 주봉 차트 OBV 한번 보겠습니다. 좋지 않아요? 좋은데요? 소나도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요. 주봉으로. MACD 뭐 좋고요.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요. OBV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OBV 좀 살려놨잖아요. OBV 보려고 이렇게. 거의 뭐 직전 고점, 이 당시 고점까지 언저리 지금 와 있죠. 그쵸? 가격은 여긴데, 네, 언저리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 모양새가 이렇게 원형 바닥형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제가 지금 눈이 확 띄는 거예요. 이런 모양새가 괜찮아 보이고 있고, 오비 일봉 차트 상으로는 현재 고점이요. 이때 고점을 이 당시 11만 8천원대 고점을 지금 깼어요. 오히려 더 상향 돌파했다는 얘기예요. 이 고점을 상향 돌파했잖아요. 여기서. 그럼 요 과정에서 OBV가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저점이. 이런 과정에서 OBV가 지금 서서히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에서도. 그래서 지금 고점이 OBV 현재 시점이 이때 11만 8천원대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CJ는 지금 분위기가 좋구나. 에너지가 많이 축적돼 있구나. 라고 보는 게 좋겠죠. 좋아 보이네요. 뭐 CJ 지주회사가 좋아서요. 라고 질문 주셨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뭐
대형주니까 이 종목은 이 종목 언젠가 한번 봤던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어쨌건 네 한번 근데 이 종목의 특징이 원래 이런지는 모르겠으나 고점 치고 그냥 빠지는 게 이게 좀 언젠가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고점 치고 탁 빠지니까 아마 봤던 종목 같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고점 치고 빠지면서 뭐가 되돌림 주든지 이중천정을 치든지 헤드앤 숄더를 주든지 뭔가 뭉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밀려버리는 이게 대형주가 마치 중소형주 작전주 같이 그냥 밀려버리네요. 이런 건 겁나죠. 대형주가 21선까지 기다리다가는 숨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 종목은 올라가더라도 요 11선 보고 빨간 선 보고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점 치고 얘처럼 이렇게 빠져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때는 그 빨간 양봉, 얼레, 음봉 해가지고 전형적인 저녁 변형이 나온 거예요. 세 개가. 무서운 패턴이죠. 상승하다가 78,000원에서 118,000원이면은 50% 올라오고 나서 저녁 변형이 나오고 5일선 깨면 이 정도에서는 팔았었는 게 참 좋았었네.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 종목은 제가 CJ는 좀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이 종목 체크해서 이 종목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했던 종목이 또 있었었나요? 제가 요거까지는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는 일이 좀 있어 가지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시고요. 감사드립니다.